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지난주 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둘러싼 이른바 쩐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상당한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 부분부터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떤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BTS의 소속사 하이브가 SM의 이제 최대 주주로 도약할 수 있는 이 발판이 마련되면서 K-팝 공룡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인수까지는 갈 길이 좀 멀다.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한 세 가지를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수만 총괄이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 결과가 1차 성패를 가름할 것으로 보이는데 SM이 이달 초에 긴급 이사회를 열었어요. 이 이사회에서 카카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SM의 지분 9% 넘게 이제 배정하는 방식을 인수하는데 일단 허락을 했습니다. 승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가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되는데요. 네. 이에 반발해서 이수만 총괄이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아마 다음 달 6일 정도 법원에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만에 하나 이제 법원이 이수만 총괄의 손을 들어줄 경우에는 간편하게 이번 분쟁은 그냥 하이브의 승리로 끝납니다. 네. 근데 만에 하나 법원이 카카오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좀 복잡합니다. 이때부터는 하이브와 카카오의 지분 경쟁, SM 경쟁, 지분 경쟁이 돌입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가 다소 불리합니다. 카카오 하이브는 이미 14.8% 지분에다가 25% 12만 원에 이제 공개 매수하게 되면 40%까지 지분율을 끌어올릴 수 있고 또 이수만 이 총괄대행이 갖고 있는 3% 지분 추가 매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늘릴 수 있는 가용 지분이 43%로 늘어나지만 카카오는 기껏해야 9%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뭐 지금 공개 매수해야 된다면 12만 원 이상을 줘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하이브가 인수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게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대상입니다. 지분이 앞으로 이제 15% 이상 취득하게 되면 심사 대상으로 남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 이수만 전 총괄이 남겨져 있는 지분 3.6% 과연 지금은 하이브한테 나중에 특정 시점에 이제 미리 정한 가격으로 지분을 팔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구두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마음이 바뀌어서 이전 총괄이 이걸 뒤엎는다면 좀 이제 이 경영권 분쟁의 불씨는 남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왜냐하면 SM 지분 내분 경영권 분쟁의 발단은 이수만 전 총괄이었어요. 네. 자신이 내세운 라이크 계획을 통해서 지금 SM의 음원 수익의 6%를 무려 2092년까지 챙겨가는 것으로 계약을 한 게 발단이 됐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행동주의 펀드 이 얼라이먼트사가 굉장히 반대하고 소액 주주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수만 총괄이 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네. 네. 일단 인수 발표 후에 SM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에 16% 넘게 올랐더라고요. 뭐 하이브는 떨어졌고. 근데 오늘은 어떨까요? 맞습니다. 일단 그 지금 하이브가 25% 개인들의 주식을 12만 원대에 공개 매수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당연히 SM 주가는 12만 원에 근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이브의 경우에는 이 지금 인수 자금이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지난주에 발표했던 SM 엔터테인먼트의 지분 14.8% 인수 금액만도 이것도 12만 원으로 치면 4,200억 원 상당이고요. 여기다 25% 추가로 매수할 금액이 7,100억 원대입니다. 이거 합치게 되면 1조 1,300억 원대 자금이 투입되는 셈이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만약 카카오랑 지분 경쟁을 벌이게 된다면 더 인수자금 압박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브의 주가는 좀 다소 하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이 주주들은 정말로 지금 이 M&A를 지금 정말로 좀 흥미진진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여기 지금 카카오도 지금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고 물론 카카오의 대응이 향후 이제 주가 향방이 크게 이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 지금 시가총액을 따져봤더니 하이브의 시가총액은 지금 8조 1천억 원대가 넘고요. 그리고 SM의 시가총액이 2조 7천억 원대예요. 총 11조 원의 거대 공룡이 탄생하게 되는데 CNN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이브가 SM을 인수할 경우 글로벌 빅3 이 엔터테인먼트 업체 소니, 유니버셜, 워너뮤직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큰 이제 공룡이 탄생하게 됐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소식도 좀 살펴볼게요.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지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13억에서 최근에 7억 원대까지 떨어진 것도 있다 그래요. 이렇게 맞습니다. 하락폭이 큰 이유가 있습니까? 물량이 장사 없다. 네. 신규 입주 아파트들이 강남권에 3,000세대, 그리고 이제 동작구에 1,000여 세대 가까이 밀량이 쏟아지니까 전세 가격이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고요. 네. 그 신규 물량이 떨어지게 되면 인근 지역의 전세가까지 동시에 끌어내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첫째 주 강남권 11개 구의 전셋값은 일주일 전에 비해서 1.11% 떨어졌습니다. 네. 강북권 14개 구 하락폭 0.77%보다도 30%가량 강남권이 더 떨어졌어요. 특히 신규 입자 물량이 많은 강남구의 경우에는 전셋값이 무려 1.39%나 하락을 했고요. 또 흑석동에도 한 1,700여 가구 신규 입주 앞두고 있는데 여긴 1.7%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올해 강남권에서만 2만여 가구가 신규 입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규 입주 물량 폭탄이 떨어지게 되면 앞서서 강남권에서 13억이었던 전세 가격, 국민 평형이 뭐 7억 원대까지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네. 아마 올해 내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연말 주요 시중은행에서 이제 직원 2,200여 명이 희망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특별퇴직금으로 1인당 평균 6, 7억 원 정도가 지급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은행들 이자 수익으로 직원 복지를 너무 챙겨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난해 이제 4대 은행들 이자이익으로 40조 원 가까이 벌어졌어요. 사상 최대입니다. 네. 2년 연속 사상 최대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경영 공시했던 시중은행들의 이제 희망퇴직 비용을 반영한 것을 좀 봤더니 1인당 6억 원 최소 6억 원 이상을 챙겼다는 거예요. 자, KB국민은행을 봤더니 희망퇴직 인원이 700여 명으로 가장 많은데 지금 한 이 퇴직 비용만 한 2,700억 원인데 이걸 한 명당으로 나눠봤더니 한 3억 8천만 원대. 신한은행은 3억 4천만 원, 네. 우리은행이 가장 많습니다. 4억 4,300만 원인데 여기 고령자, 정년 앞둔 고연차 연령이 많았기 때문인 거 보여요. 이게 특별상여금이에요. 그러면 네. 법정퇴직금이 별도로 있어요. 네. 법정퇴직금이라는 건 통상임금 3개월 원급 평균 원임금에다가 곱하기 근속 연수를 곱하게 되거든요. 네. 이게 보통 2, 3억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지금 6억 원에서 7억 원, 특히나 일부 은행의 경우에는 최상위 이 5명은 10억 원 이상의 퇴직금을 챙겼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지금 이자 장사한다고 비판 많았잖아요. 네. 이자 장사하면서 정말 이 대출자들은 금리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데 깎아준다고 했는데 생색내기에 그쳤고, 여기에다가 성과금 명목, 인원 감축 명목으로 희망퇴직 명목으로 막대한 돈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네. 이번에는 오는 4월부터 이제 대한항공 마일리지 제도가 크게 바뀌게 되는데요. 바뀐 내용을 좀 보면 소비자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계약 수준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사상 최대 실적 낸 데 은행, 정유업종으로 알고 있는데 항공사도 사상 최대예요. 네. 대한항공이 매출을 따져봤더니 지난해 13조 4천억 원, 영업이익이 2조 8천억 원인데요. 네. 영업이익이 2배 가까이 늘었어요. 왜 영업이익이 늘었느냐? 일단 기내에서 서비스가 다 없어졌어요. 하물 음료수조차 안 줍니다. 그리고 인력 줄였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워낙 화물기 이제 수요가 많으니까 승객가 없으니까 의자 뜯어서 화물 운송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사상 최대였는데, 문제는 4월부터 마일리지 개편을 봤더니 계약이에요.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파리 가려다가 발리도 못 갈 판이다라는 불만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미주, 유럽 중장거리 노선을 늘 이용해야 되는 교포들의 불만이 상당합니다. 네. 우선 따져보게 되면 단거리 노선 중국, 일본 등 일부 노선만 5천에서 10,000마일리 정도를 깎아줬어요. 여기는 정말로 비선호 노선도 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장거리 노선, 미주, 유럽 노선은 왕복 기준 적게는 3만에서 5만 마일리지, 최고는 11만 마일리지를 더 받는 구조예요. 네. 이게 1만 마일리지가 제주도 왕복 무료 항공권 규모거든요. 네. 근데 깎아주는 것은 주로 단거리 동남아 일부고요. 미주, 유럽, 중남미, 장거리 노선은 계약 수준인데, 문제는 뭐냐? 지금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합병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인수하게 되면 땅콩 갑질은 갑질이 아니야. 네. 소비자들한테 갑질이 정말 우려되는데, 자동차로 비교하게 되면 국내에서 자동차 살 거면 현대차만 사.
현대 기아차 중 하나 선택해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가 항공사는 장거리 노선이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특히 뭐가 바뀌느냐? 모닝캄 제도가 바뀌어요. 모닝캄이라는 건 뭐냐? 대한항공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주는 혜택이에요. 네. 그동안은 변경 주기가 2년이었어요. 변경 주기 1년으로 단축합니다. 여기에다가 그동안은 비행기 탄 실적 플러스 신용카드 마일리지를 더해서 계산하는 걸 인정해줬어요. 네. 근데 앞으로 안 됩니다. 앞으로는 온전히 비행기 탄 거리 횟수만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카드 마일리지 아무리 많이 써도 거기는 모닝캄 제도에 대한 혜택이 빠지고요. 네. 더 속타는 건 뭐냐? 마일리지 사용하려고 해도 1년 전부터 해도 계속 웨이팅이에요. 네. 이게 전체 좌석의 5% 내외라고 하는데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요. 근데 정말 더 진짜 지금 합병 승인이 미국, 유럽,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 승인하고 있는데 합병 승인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러면 더더욱 더 심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이 항공사 영업이익이 최대라는 게 참 아이러니한 점 같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